안녕하세요. ON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합 발색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도 홍합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홍합의 발색 방법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앞에 지금 그 예시 작품이 두 개가 있죠. 좌측에 있는 건 홍색이 잘 발현된 거고, 우측에 있는 것은 엽록수가 많이 껴있는 상태. 제가 요거를 한번 영상에 담았다가 봉오리 때보다는 개화했을 때가 좀 나을 것 같아서 봉오리 때 영상을 제작했던 것은 안 올리고 지금 새로 제작을 해서 이제 올리려고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홍합 발색 그 메커니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화판 내 또는 그 홍합가 그 발색 과정을 보면 세포 내의 안토시아닌, 비배당체인 안토시아니딘에 속한 색소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죠. 홍합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발현되어지는 배당체로 보통 온도가 낮은 때 반응을 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그랬죠. 또 높은 온도에서 반응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왜 이렇게 짖지? 제가 잠시 끊었습니다. 강아지가 하도 많이 짖어가지고. 자, 낮은 온도일 때가 더 많다고 그랬죠. 높은 온도도 있고요. 빛의 파장이 일정한 강도로 꽃에 자극을 주었을 때 색소체에 당이 부착되어 빨간색, 홍색으로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거의 아마 춘난에서는 그게 정설화돼 가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의 정설화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앞에는 그 과정에서 좌측에 있는 것은 차광을 하고요. 똑같이 수태를 쌓다가 좌측에 있는 품종은 화통을 씌웠습니다. 표토위로 1cm 정도 나왔을 때 화통을 씌우고 12월 초순경 추워지는 시기에 맞춰서 화통을 벗기고,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것은 그대로 수태만 덮은 상태로 12월 달에 똑같이 빈양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자, 이때 발현되는 과정이 앞에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발색이 되는데요. 자, 좌측에 있는 것은 녹색을 제거해 줬기 때문에 화판 끝서부터 기부까지 골고루 화색이 들어있고요. 우측에 있는 꽃은 이게 동일 품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나눠서 제가 이제 실험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좌측에 우측에 둘 다 꽃 한 대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측에 있는 것은 꽃이 두 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먼저 영상을 촬영하다가 포위 벗긴 자국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때는 조금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지금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측에 있는 것은 엽록소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봉심에 엽록소가 먼저 자리 잡은 데는 어떻게 되나요? 화색이 들어오질 못하고 안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주부판에는 화색이 들어있는데 봉심에는 안 들어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반대로 다 들어있죠. 똑같은 품종인데요. 자, 엽록소가 덮여있는 상태에서 안에까지 어떻게 될까요? 빛이 들어가질 못하죠. 생합성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빛을 차단해 줘야 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품종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동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저쪽에 여기 멀리서도 보이나요? 약간 틀으면 지금 이게 고정을 해놔가지고 좌측에 멀리 보이는데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애가가 화합 분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꽃눈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표토의로 나오는 데는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는 8월 달에 보이고요. 다시 2차 분화, 3차 분화가 있습니다. 늦을 때는 9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그 차이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커다란 차이를 못 느끼고, 너무 늦게 나왔을 때는 화색 색소가 좀 적게 발현되는 건 알 수가 있었고요. 일찍 나온다 해서 화색 발현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일찍 발현됐을 때 오히려 더 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무늬종에서는 산반 같은 경우는 늦게 꽃눈이 형성될수록 무늬가 훨씬 많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표토로 뚫고 오는 시기에 수태를 먼저 덮습니다. 수태를 먼저 덮고, 앞에 이 물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태를 덮은 다음에 표토 위로 1cm 이상 나왔을 때, 화통을 씌웠을 때 별 무리 없이 그 화통이 씌워질 정도, 그 시기에 화통을 씌웁니다. 화통을 씌우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12월 초에서 말까지, 때에 따라서는 뭐 1월 달까지 가야 되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건 엽록소하고 관련이 있어요. 생합성보다는 엽록소하고도 훨씬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서서히 빈양을 늘려가면, 자, 반드시 화통을 벗긴 다음에 이 꽃봉오리가 요 수태에서 약간 나와야 됩니다. 어떤 건 좀 더 나와도 되고요. 어떤 건 끄트머리만. 이건 뭐냐면 엽록소 량이 많거나 색소량이 적을 때 그런 이렇게 끄트머리 포위에서 조금만 나올 정도로 씌워주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화분이 충분히 안정이 되면, 처음에 화통을 벗겼을 때는 화색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12월 초에 벗겨보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것도 12월 말까지 가도 화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12월 중순이 넘어서면서부터 보이는 것도 있어요. 반면에 이 품종은 1월 중순이 돼야지만이 보입니다. 그때까지 엽록소도 차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온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난초의 성질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서서히 1월 중순 이후 되면은 색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2월 달 넘어서면 급격히 그 량을 늘려갑니다. 이거는 포위가 맑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얘는 포위가 맑아서 굉장히 잘 보여요. 지금 좀 화형이나 화색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올해 전시회를 않기 때문에 그냥 난실에 두어서 건조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보다 화형이 더 좋은데요. 건조하면은 봉심도 살짝 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판 이 모양도 이렇게 되는데요. 좀 습도를 높여주고 그러면은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색소량을 급격히 늘려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전혀 빠지질 않고 이제 개화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판이 커지죠. 커질 때 대부분 화색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면적이 넓어지면서 색소량은 같기 때문에 약간 연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자, 엽록소가 아예 형성이 안 되는 난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요 앞에 지금 화통을 전혀 씌우지 않은 상태의 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명명품 무희입니다. 무희는 화통을 씌우지 않아도 자연 발색이 잘 되는 품종이더라고요. 그 잎에 단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서성이 강하죠. 이런 품종들이 선천적으로 엽록소를 잘 가지고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 이런 품종들이 지난
청무지 잎도 간간히 보입니다. 우리 진한 녹색의 잎도 화통을 씌우지 않아도 그거는 황화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엽록소가 분해되거나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은 화통을 씌워야지만이 잘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몇몇 품종들이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품종이 있으면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제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자세한 그런 여러분들한테 보여줘 가면서는 제가 좀 어려워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앞에 있는 품종은 명명품 홍은이에요. 홍은이 발색에 따라 이 안정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홍화 발색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거, 그리고 화통을 씌웠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은 O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